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 진행을 맡은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 이재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정입니다. 네, 횟수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는 2년 차가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변화를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은 누구보다 지역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귀한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님 그리고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B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대담을 우리 시흥시에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시화호 또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에서 제가 존경하는 광명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흥 시민 여러분, B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성원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여기 시흥에 와서 보니까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시흥 시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곳이에요. 마치 좀 하와이에 온 것 같은 느낌? 해외에 저희가 놀러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임병택 시장님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이곳은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인공 서핑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핑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핑이 새로운 우리 레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도쿄 올림픽이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서핑이라는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 365일 낮이든 밤이든 아주 좋은 파도를 느끼면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웨이브파크이고요. 이곳이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로 저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인공 서핑장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특히 이곳이 거북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되고 나서 광명시나 시흥시나 모두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을 텐데 시장님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 궁금하거든요. 임 시장님은 어떤 기억이 남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시흥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겠지요.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우리 시흥시에 들어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88 올림픽 때는 그 정도 시절에는 체력이 국력인 시대였더라면 지금은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 나라의 보건력이 또 의료 기술이 또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또 바이오 주권, 백신 주권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오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함께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 병원장님과 우리 시흥시가 함께 우리 경기도의 대표 글로벌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협약을 맺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쉼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또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정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시켜내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라고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그런
9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낸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8월에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네. 수도권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광명도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그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수해 복구를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18년 동안 끌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빅지어가 됐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민선 8기 1주년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각 시의 정책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 그 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길어. 오. 여기에서 네. 시흥시, 광명시 모두 최우수 등급 SA 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시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그 SA 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이 공약을 하면 그 공약을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잘 실현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민들께서 이 공약을 알고 시민들께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공약에 대한 보고 대회 설명도 하고 또 공약 이행 평가단을 만들어서 늘 점검을 함께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천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향후는 그동안 이제 실천 계획을 평가받은 거라면 이제 매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매년 SA 최고 등급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시민들께서 이제 공약에 대한 실천 여부를 따라서 네.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그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여가는 가장 첫 번째 사업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실행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영역은 시민들과 함께 잘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4년 이후에 5년째를 맞으시는 거잖아요.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시흥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임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도 박승원 시장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선거에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 철학, 시흥의 미래상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실 겁니다라는 약속을 공약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는 늘 그 약속을 잘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그러한 이제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그게 계획서만 담긴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로 시민들께 선물로 약속이 지켜진 형태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의 대표 정책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학창 시절에 우리가 성적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성적을 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성적표라고 하면 괜히 떨리고 긴장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선 8기를 출범을 하시면서 공약 내세우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이미 실행에 옮기신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속되는 현안 수건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야를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거든요. 4가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경 복지 분야입니다. 아마도 이 분야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장 느껴지실 거예요.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공감이 간다 하실 텐데 광명의 대표 정책부터 좀 알아볼까요? 환경 복지 분야 관련해서 2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광명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기후 이병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께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실천 행동을 하면 하나하나 포인트를 쌓아들여서 1년에 1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는 그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후 이병에 서약을 해도 포인트를 드리고 또 분리수거를 잘해도 포인트를 드리고 네. 또 용기를 직접 가지고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도 포인트를 드리고 교육에 참여해도 포인트를 드리는 이런 탄소 포인트제를 실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이러한 모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탄소 인지 예산제도 저희가 좀 하려고 해요. 네.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환경 분야와 관련돼서 이 정원을 좀 더 많이 만드는 마을마다 정원이 있는 정원 도시 만들기에 광명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을 많이 하는 나무를 좀 심고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안에서 쉼이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곳곳에 마을 정원 그리고 수직 정원 다양한 형태의 정원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민들께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많은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광명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환경 분야에 성적표를 매겨본다라고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를 줘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쓰시려고. A+ 주겠습니다. A 플러스. 네. 이거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 그렇죠.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재활용 제품을 쓰고 계시고요. 주민자치 마을 사업할 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들 꼭 하셔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원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았는데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어느 한 정원을 지정해주면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관리하는 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자신감 있게 우리 광명 박승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옆에서 아니 들썩들썩하고 계시는 시흥 시장님께서도 질 수 없다 한 말씀 해주셔야죠. 환경복지정책 어떻게 실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합 돌봄 매니저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지역 사회의 여러 통장님들, 자원봉사장님들과 연계한 복지 안정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돌봄 SOS 센터를 동마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안착하고 그리고 또 갈수록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제 제도가 이제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이웃을 돕는 그런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흐뭇한 게 이제 시와호가 환경 오염을 극복한 생명의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제 사랑을 받을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알리백 비전 선포식도 우리 경기도 차원의 선포식도 바로 이곳에서 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시흥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교육을 더 의미 있게 받고 또 느끼고 실천하는 대표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 시민분들도 우리 시흥시 많이 찾아주시고 네. 보고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광명은 A+였고요. 그렇다면 시흥은 그래요. 저 시장으로서는 뭐 저도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의 목표는 A2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네. 쓸게요.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항상 한 걸음씩 더 나가시는 느낌이세요, 시흥 시장님. 이러면 이제 나중에 나는 어떻게 먼저 안 할래 이러시는 나중에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의 목표, 예, 아무래도 현재 성적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네.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싶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환경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시민분들도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실 정도로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힘들었던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두 분 모두 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 개발 또 교통 이런 것은 뭐 지역을 움직이는 큰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표하는 시흥시의 경제 분야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시흥 씨부터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리 시흥시 경제 정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공직자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드리는 말씀이 상권을 살리는 것이 시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또 시흥이라는 도시가 워낙 또 면적이 넓습니다. 그 남과 북의 거리가 거의 뭐 한 20k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북부 상권, 남부 상권이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달되어 있고 또 분리되어 있다라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시흥 시민 입장에서는 북부 상권도 우리 시흥시 상권이고 남부 상권도 시흥시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서비스가 낮아서 못 간다라는 것은 뭐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간다라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남부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인 이 거북삽순 상권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흥 바깥에서 소비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시흥에도 이러한 제주도 같은 하와이 같은 곳이 있구나. 이왕이면 여름 휴가를 우리 시흥에 있는 거북섬으로 가야지라고 오실 수 있게끔. 그리고 호수에서 작은 공연과 함께 의미 있는 휴식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랑 호수도 좋고 은계 호수도 좋고 이런 곳이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에 가셔서 소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권들을 연결하는 홍보하는 역할에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또 중요한 재래시장, 우리 시흥시에도 몇 곳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마다의 또 특성도 다릅니다. 우리 산미시장 같은 경우에 북부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고요. 우리 오이도에는 또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의 맛과 멋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와 함께 서울대와 함께 바이오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조성해 나가는데 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시흥이라는 기회의 땅에 오셔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역시 시흥시 정책 성적표 경제 분야 몇 점 주실까요? 경제 분야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정말로 저의 목표치는 네. A3 플러스로 좀 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네. 좀 최선을 좀 하고 싶다. 예, 일이 점점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하시고 노력하시겠다라는 예.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이런 성적표를 보고 계신 우리 광명 시장님은 네. 경제 분야 한 말씀 해주시죠. 자영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골목 상권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가 골목 상권 상인회가 조성이 됐고 그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연합회를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 골목 상권 상인회에서 제안하면 그 제안한 것
정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이걸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께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네.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기초지방 정부는 이런 골목 상권을 지켜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또 경기도나 광역단위에서 큰 아젠다를 가고 큰 정책을 핀다면 기초 단위에서는 이런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아주 세부적으로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광명시가 잘 하고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몇 차례 회의를 저희가 통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지금도 그 폐업하신 분들의 뭐 그 재기 네. 프로젝트 보상금도 드리고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열심히 해가고 있고요. 근데 도시가 경쟁력 있게 크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 개발하는데 그곳에 좀 강소기업 유치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은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그 기업들 유치하는 전략과 관련해서 교통이 그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큰 그 경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비롯한 좀 종합적으로 모든 계획을 잘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보다 한 미래 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경제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나가는데 집중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시면서 미래까지 설계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의 목표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경제 점수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매우 소박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A+로 가겠습니다. A 플러스. 네. 저희가 볼 때 예. 경기가 심 다음 점수 다 예. 예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복지 경제 했으니까요. 다음 순서는 문화 관광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사실 시흥시의 굉장한 랜드마크이면서 관광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박승원 시장님, 광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 문화사업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광명은 광명 동굴이죠. 그렇죠. 네. 이미 광명 동굴은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로 늘 매년 선정되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광명 동굴은 아주 유명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시원해서 맞습니다. 많이 오시고 네. 겨울철에는 좀 따뜻해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팸투어를 좀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관광이 그 실제 지역 안에서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이제 공정관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 광명동굴, 광명 전통시장 그리고 그 도서관이랑 커피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공간들 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들 또 그 먹거리도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식당인데 그 네. 식당은 또 그런 뭐죠 그 유기농으로 하는 식당 이런 것들 하나에 이렇게 공정관광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새롭게 좀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관광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성도 뭔가 좀 새롭게 복원시켜 가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함께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개념으로 공정관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관광 그렇죠. 예,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시흥시 차례입니다. 앞서서도요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문화관광 대표 명소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공정 관광을
정말 더 절실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시와호에 오면 환경 오염을 극복해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바다호수,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바다호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바다를 막았더니 갯벌이 죽고 생명체가 죽어갔던 오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역사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냐? 이제 환경오염을 극복해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지금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환경 저감 장치들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화호에 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도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조력 발전소도 바로 이 시화호에 있습니다. 다양한 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느끼실 수 있고, 우리 공장이든 신설 공장이든 지붕을 덮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시화호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바다를 따라서 노을을 볼 수 있는 오이도도 있고 월고탕도 있고, 또 바닷물이 한 7, 8km, 정말로 이 그 밀물 썰물 때 우리 내륙을 치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갯골 생태공원도 있거든요. 시화호도 오시고 오이도도 가시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성적을 매긴다기보다는요. 두 곳 모두 다 관광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 발전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는 지역민들과 상생도 하고 계시고요.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냥 맞아요. 저희가 점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A 플러스죠. 이 플러스에 곱하기 100배 해드릴게요. 네, 두 분 다 똑같이 드려도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예. A 이렇게 점수 플러스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까지 알아봤다면요. 마지막 분야는 이제 교육입니다. 네. 어떤 방향의 교육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흥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흥시는 19개 동마다 동 특색에 맞는 다양한 마을 교육 관련 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 교육 콘텐츠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하고 알리고 구슬 서마를 꿰듯이 시흥만의 마을 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마을 교육 자체가 각 동마다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게 우리 시흥시만의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을 교육 자원들, 시화호가 그럴 수가 있고 갯골 생태공원이 그럴 수가 있고 우리 소래산 마애불상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을 교육 소재들을 느끼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창의적인 교재로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자 라는 취지하에 시흥에 관련된 모든 교육 소재를 한 손에 쏙, 이 스마트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모든 정보, 시흥 관련 정보의 집합체를 스마트폰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시민들께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쏙이라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흥 교육방송이라는 센이라고 일명 하는 프로그램을 공직자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우리 시흥교육은 시흥시의 교육 관련 정책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토크쇼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시흥의 교육 소재들을 또 직접 공직자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겠지만 공교육 이외에 학교 울타리 내에 적어도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만큼은 우리 시흥시의 교육이 정말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진국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광명시에서는요. 또
평생 교육을 굉장히 지원하고 계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이 교육의 미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 시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 과정에 너무나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이런 지역의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이 프로그램들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관점에 맞춰서 또 디지털 혁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민선 8기에 디지털 혁신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런 시설도 좀 만들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뭐 택배 노동자나 뭐 택시 노동자나 뭐 간호사나 이런 분 필수 노동자분들은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50세에 도달한 분들한테는 30만 원의 30만 원. 평생학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은퇴 연령에 맞는 인생 이무작을 위한 그 50세에 도달한 시민들한테 이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평생 교육에 대한 사업을 새롭게 올해 광명시가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평생 교육, 평등 교육 모두가 다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두 도시 모두 특징적인 이런 교육 방향들이 딱 보입니다. 성적표 마지막 칸을 좀 채워야 되는데요. 서로 쑥스럽잖아요. 맞아요. 내 성적 내가 매기는 게 이번 네. 이렇게 할게요. 서로 주시죠. 그래서 A A 플러스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만족하세요? 네, 트리플 A입니다. A 3개. 네, 네. 일단 써보세요. 네 A 3개. 예, 플러스 3개 드리겠습니다. 3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모든 성적이요. 저는 사실 이 판넬을 여기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네. 셀프 성적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적이 바로 정책을 대하는 우리 시장님들의 의지와 열정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께도 이렇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를 내봤잖아요. 아무래도 성적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조금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에서 속마음 OX 퀴즈거든요. 앞에 OX판이 놓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그 정답 그대로를 판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나는 시장이 되고 나서 생긴 버릇이 있다. OX. 두 분 모두 두 분 O를 모두. 드셨어요. 네. 네. 혹시 어떤 어떤 우리 박승원 시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특별하게 어떤 그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버릇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늘 좀 성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성찰.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나면 이게 잘했나? 뭐가 부족했지? 늘 성찰하는 그런 버릇이 하나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한 번씩은 꼭 생각하게 돼요. 오늘 했던 일 중에서 아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네. 뭐 그런 버릇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 시장님은요? 네, 그 늘 이제 재난 문자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밤새 있었던 상황들 점검하는 거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나 봐요. 이제 침침해져서 눈이 정상화 되려면 한 1, 2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1, 2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여튼
조금은 그래도 요즘 재난과 안전 관련해서 우리 기초단체장들의 시장들의 책무가 무거워져서 더더욱 그 문자 보는 그 습관 버릇 이렇게 좀 많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이번 질문은 좀 신선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광명시장님께서는 시흥시를, 시흥시장님께서는 광명시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좀 당연하죠. 우리 그럼 시흥시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어떤 게 가장 부러우셨어요? 정말 많이 부럽죠. 광명 동굴이라는 자산도 부럽고 저는 광명 KTX역이 제일 부러워요. 네네. 광명 KTX역이 광명시에 있다라는 거, 광명시의 끊임없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 광명역에서 KTX를 타면 전국 어디든 언젠가는 북녘 땅에도 통일 KTX 개념도 광명시에서 주창하고 있잖아요. 제일 부럽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겐 시와호가 있고 갯벌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네. 오이도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그 저는 너무 많죠. 사실은 그 시흥은 광명보다 땅도 크고요, 넓고 그리고 천혜 자연 환경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광명은 이제 안양천, 목감천 그리고 산 뭐 4개의 산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흥은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명 없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광활한 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흥시가 부럽기도 하지만 시흥시장님이 부러울 때도 많아요. 그 땅이 넓고 뭐 일도 너무 많아서 민원도 많겠지만 이 넓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은 꿈을 꾸실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다양한 꿈을 꾸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흥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시흥을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여기 뒤에 보세요. 인공수업 필장 얼마나 부럽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이 정답이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다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봐야죠. 그렇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광명 시흥시장님과 함께하는 공감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시흥시 올해 수건 사업 가장 시민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는 것이 이 대중교통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월판선, 신안선선이 지금 착공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GTX C노선 유치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행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당장 올해 6월 말이면 시흥시청에서 부천역에서 멈췄던 부천 소사역에서 멈췄던 이 서해선 전철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이어지거든요. 올해 6월 말에 2차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네. 당장 김포공항 가는 전철이 생긴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고양시 가는 전철이 생긴다라는 것. 정확히 2년 뒤면 시흥시청역에서 물론 광명 KTX역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여의도까지 가는 전철이 드디어 개통이 됩니다. 신안산선 시흥 노선이거든요. 이 전철이 개통이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저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착공했습니다. 우리 월곶역이라는 우리 서해바다의 종점 월곶 우리 시흥 땅 월곶에서 판교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전철이 착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꼭 뭐 그 몇 년 안에 개통이 전 되리라고 보고 계획된 대로 그렇게 된다라면 북으로는 고양시, 동으로는 강릉까지 이어지는 십자형 교통망이 완성이 되면 또 여의도 가는 전철까지 생긴다라면 큰 흐름은 이제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 노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긍정적이고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GTX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되어서 우리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 역세권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GTX를 연장해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어야 되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지 않고 이런 과정 중에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GTX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워낙 또 있는 일들은 또 시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광역교통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GTX 노선이나 월곡 판교선, 시흥 그 신안산선 네. 다 광명 거쳐서 갑니다. 다 광명 거쳐서. 교통의 요지네요.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답변 하실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맞아요. 네. 있어서 이 말씀해 얘기 주셨어요. 네. 사실 좀 크게 보면 이제 3기 신도시도 있고 해서 교통정책, 철도 인프라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께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동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로구에서 소음, 진동, 민원 때문에 시작했으면 그 문제를 해소하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량 기지를 반드시 지하화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광명시로 올 때 전철역을 5개 해달라. 그리고 현재 계획은 20분 간격으로 오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5분 간격의 대중교통 노선 해달라. 이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였는데 이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 것이었고, 만약에 이것을 다 국토부에서 광명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광명시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없어 보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시의사님들 잠깐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가 생기면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생기게 되고, 그 전후로 해서 시흥시의 이제 신천역에서 광명 한 사거리, 또 금천의 독산역, 그리고 관악의 신림역까지 연결하는 신천 한 신림선을 연결하는 것을 현재 시흥시가 이제 주관해서 용역 사업을 지금 타당성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함께 회박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시흥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이제 지하철 노선이 함께 뭐 1호선, 2호선, 7호선 또 신안산선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시흥과 광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요. 정말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미래 비전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시흥 광명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 적극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 가고 있는데요. 가야 할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승건 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광명시는 그야말로 좀 지금 획기적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동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철산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또 10년 전후로 해서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약 35만 평의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산 서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10년 전후로 해서 다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요. 그 외에 뭐 밤일말 지역에 공공주택 사업도 있고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도 있고 광명시 곳곳이 새롭게 재탄생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면서도 안전하게 도시가 다시 바뀔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올바른 도시의 미래 비전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5년, 10년, 50년 후를 좀 내다보면서 광명의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자고 늘 직원들 독려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늘 저의 가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네. BTV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임명택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리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수도권에 대한민국 수도권에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시와워라는 바다 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주거지 녹지와 함께하는 주거지도 있고요. 1만여 기업, 제조업, 전통 제조업, 뿌리산업 중심이지만 그래도 시와 국가산업단지라는 곳에 또 MTV 첨단산업단지라는 곳에 1만여 기업이 우리 시흥 시민의 일자리이자 또 삶의 터잖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서 서울대의 미래 기술과 관련된 연구 능력과 더불어서 그게 바이오 산업이든 아니면 첨단 미래 무인 이동체 사업이든 다양한 미래 신사업들이 이곳 시흥에서 시작해서 꼭 성공해 나가는, 그래서 뭐 정말로 시흥에서 하는 자부심이 시민들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도시 만들고자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쭐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민서 8기 딱 끝나는 날 우리 시민들께 이런 칭찬 듣고 싶다. 우리 광명시장님. 박시장 일 참 잘했어. 그냥 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장님. 임 시장 참 잘했어. 또 열심히 했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고 계신 모든 정책, 사업들 잘 마무리가 돼서 두 도시 모두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시흥시, 광명시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시흥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 어린 눈으로 함께 끝까지 계속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공감 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